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환 R을 생각을 하고, 그 환에서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렬들 사이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덧셈과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합장을 해서 어, 그 전행렬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서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어, 얘기를 하자면, R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 환일 때 우리가 앞에서 R상에서의 전행렬 환을 matrix and R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의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 R을 생각할 때 그 R의 부분환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환 안에 그 R의 단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S도 단위원을 포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분하는 경우에 S도 단위원을 포함하고 환이 되므로, 그리고 R 자체가 가환환이므로 R의 부분환은 전부 가환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도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생각할 때 성분을 R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번엔 S만 생각을 해서 S상에서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n/n 행렬들 전체 모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렬 A가 이러한 행렬환의 원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R 위의 행렬이기도 합니다. 즉 A에 있는 모든 성분이 S의 원소라면, 여기 있는 원소라면 당연히 R의 원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행렬환이라고 하는 집합은 이 녀석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행렬은 여기 속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얘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환이 되는데, 이 환에 약속된 덧셈과 곱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의된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환은 이 녀석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을 생각을 하고 S를 R의 부분환 중에서 1을 포함하는 부분환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S 위에 그 n차 정사각행렬들의 전체 모임인 S 위에 n차 전행렬환은 R 위에 n차 전행렬환의 부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example을 생각을 해보면, 자, matrix NG라고 한다면 n차 정사각행렬들 중에서 성분이 전부 정수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G를 S로 생각한다면 G를 포함하는 정수환을 포함하는 그런 또 다른 환을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면, 정수환은 유리수체에 포함되고, 또 유리수체는 실수체에 포함되고, 또 실수체는 복수수체에 포함되죠. 부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정수들을 성분을 하는 n차의 정사각 행렬들은 성분들이 유리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분들이 실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정수는
옥소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환, 전행렬환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행렬들을 모아둔 전행렬환과 관련된 그 간단한 그 사실을 하나 확인해 볼 텐데요. 3.6.2는 그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정리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약만. 자, 만일에 그 가환환,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 R이 유한한 환이다, 유한집합이다 라고 할 때 이 경우에 R상에서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N차 정사각행렬들의 이 집합도 유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이 되므로 유한환이 되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즉, 여기에 포함된 행렬들이 총 몇 개인지를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포함된 행렬은 n차 정사각 행렬이죠. 성분이 n제곱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R은 유한한 환인 거니까 각각의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경우의 수는 R의 원소의 개수, 위수랑 같습니다. 자, 그러한 성분들이 n제곱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행렬은 모두 몇 가지 경우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R의 위수를 n제곱번만큼 거듭제곱하면 되겠죠? 성분의 개수가 n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3이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등등등 해서 3을 이만큼 거듭제곱한 경우만큼 행렬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전행렬환은 유한한 집합, 유한한 환이고 위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R의 위수와 N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것은 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생각한 일반적인 단위원을 포함한 가환환을 생각하고 그 가환환 위에 전행렬환을 한번 몇 가지 example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example로는 이제 GM인데요. GM은 유한한 환이죠. 1부터 0부터 n-1까지 원소를 하는데 사실은 GM은 그 잉여류환 GM 바를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나타내는 원소만 이제 바를 떼내고 이제 쓴 그런 환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당연히 이제 1을 가진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죠. 자, 그래서 GM상에서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n차 정사각행렬들 전체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유한한 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3.6.2에 의해서 R이 유한한 환이면 전행렬 환도 유한한데 여기 있는 GM이 위수가 얼마죠? M이 됩니다. 자, 따라서 유한한 환이고 위수는 각각의 성분이 M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에 전체 경우에서는 M의 N제곱만큼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M을 4라고 하고요. N은 2라고 할 때는 원소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네, 4의 2의 제곱이니까 4. 4의, 얼마죠?
2의 8제곱. 네, 2 맞나? 네, 맞는 것 같죠? 256인가요? 네, 그 행렬은 총 256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환에서의 행렬의 덧셈과 행렬 곱셈은 일반적인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의 덧셈과 곱셈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0이라는 행렬과 1, 2, 2, 1이라는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분별로 더하는데 더할 때 G4 상에서의 덧셈으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분은 2가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얼마죠? G4에서 2하고 2를 더하면 0입니다. 그 다음에 3하고 2를 더하면 G4에서는 1이 되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2, 0, 1, 1. 그래서 덧셈을 주어진 그 환에서의 덧셈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 뭐 할 텐데 일단은 그 여권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이 행렬의 여권은 덧셈에 대한 여권은 즉 마이너스 붙인 행렬은 각각의 성분을 G5 상에서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생각해서 그 녀석을 성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를 다 붙이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G4 상에서의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3, 뭐 이거는 0이죠. 2, 1, 3, 0 되겠습니다. 자, 곱셈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2하고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곱셈도 필요하고 덧셈도 필요합니다. 곱셈도 덧셈도 전부 다 G4 상에서 연산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이제 연산을 하면 0이 되는 거 같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얘랑 하면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0이 돼서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1이 되겠네요. 0, 1, 2, 1. 자, 이번에는 그 좀 전에 계산한 행렬을 순서를 한번 바꿔서 곱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동일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하면 3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0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3이죠? 이렇게 하면 2가 되네요. 자, 두 개가 다른 결과를 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잘 계산했죠? 그래서 지금 G4 위에서의 그 2차 정사각 행렬환은 물론 우리가 비가환 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얘랑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경우는 이제 그 G4였는데 G4 자체는 해도 아니고 정역도 아닙니다. 자, 이 n꼴에서 정역 혹은 체가 되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여기 있는 값이 소수일 때죠. 소수일 때 정역이자 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유한한 정역은 반드시 체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한체 GP를 생각을 하고요. P는 소수를 하나 택해서 그 유한체 GP 위에 전행열 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차 전행열 환. 자, 이 N차 전행열 환은 일단 유한한 집합일까요? 네, 그렇죠. 유한한 집합인데 위수가 얼마일까요? 네, 이 녀석의 위수가 P니까 P의 N제곱만큼 거듭제곱한 값을 이제 위수로 갖겠습니다. 자, 행렬의 개수는 전체 이만큼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이 환도 단위원을 가진 환이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도 n이 2보다 같거나 크면 가환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그 example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P가 2를 택하면 소수가 되는데, 자, 이러한 전행열환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성분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아니면 1, G2는 0 아니면 1이니까. 그러면 행렬은 모두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행렬의 성분이 모두 4개가 있으니까 결국 2의 4제곱만큼의 경우 얼마죠? 16가지인가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16개의 행렬들의 이제 연산을 몇 가지 한번 해보죠. 자, 이 두 개의 행렬을 한번 이번에는 G2라는 환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죠? 1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1이네요. 이렇게 하면 0이 돼요. 그래서 반대편 쪽 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 대각선은 0이 되는 그런 행렬이 나왔고, 자, 이 두 행렬을 또 거꾸로 한번 곱해보죠. 이렇게 하면 1이네요. 이렇게 하면 1, 그래도 1이고, 이렇게 하면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이네요. 결과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도 주어진 전행렬 환이 가환환이 안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행렬들을 생각을 하고 행렬들의 이제 환들의 구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렬이 있을 때 A가 단원일까? 언제 단원일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환인데, 자, 환의 한 원소가 단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자, 이 환의 0은 아니면서, 근데 이 환은 행렬환, 전행렬환의 0은 영행렬인 거니까 영행렬은 아니면서 어떤 행렬이 존재하는 겁니다. 셈을 했을 때 행렬의 곱의 입장에서 항등원이 되는 단위원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단위원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B가 있으면 그러한 A를 우리가 단원이라고 부르겠죠. 단원, 일반적인 환에서 단원의 정의를 지금 이 경우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환영대수나 일반적인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환에서, 행렬에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A가 마역 행렬이냐 라는 겁니다. 혹은 정칙 행렬.
가역 행렬. 그래서 어떤 행렬이 단원인지 하는 그 질문은 행렬 입장에서는 인버터블이냐, 정칙이냐, 난싱귤러냐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어떤 행렬이 이러한 정칙 행렬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이 R이라는 환을 생각을 해서 그 R 위의 행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행렬이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가 가능할까요? 네. 아마도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디터미넌트를 얘기를 할 때는 실수들 혹은 복소수들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R로 바뀌는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터미넌트를 얘기를 하고 이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어떤 A가 단원인지 아닌지, 다른 말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 있는 행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똑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건데, 지금은 여기가 일반적인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으로 바뀐 경우를 좀 생각을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한번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있을 때 트랜스포즈는 뭐였냐면 행과 열을 이제 순서를 바꾼 것이었죠. 그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행렬을 생각하면, 이 녀석의 I 행 J 열에 있는 이 녀석의 성분이 뭐가 되도록 하냐면, 원래 A에서 J 행 I 열에 있던 녀석을 새로운 행렬의 I 행 J 열의 성분으로 하는 이 행렬을 A의 트랜스포즈라고 부르는 거죠. A의 전치 행렬, 그리고 이 전치 행렬의 기호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소문자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굳이 여기 있는 한 R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위치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환 R에 대해서도 전치 행렬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 보면, IJ 성분이 AJI인, 물론 여기서 스몰 a는 large A라는 행렬의 성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large A의 J번째 행, I번째 열, JI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J 성분은 A의 JI 성분이랑 같게 되도록 하는 행렬. 그럼 우리가 A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A의 슈퍼스크립트 T로 나타내죠. 위첨자를 쓰는 거죠. 위첨자 T. 즉 A 트랜스포즈라는 이 행렬의 각각의 성분을 A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이 녀석의 성분을 A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A 프라임의 IJ가 어떤 관계에 있나요? large A라는 행렬의 성분과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만든 행렬을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라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할 때는 어, 이런 디터미넌트 생각을 할 때는 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역행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런 경우에 이 R이라고 하는 그 환을 일반적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환이 정역이 아닌 환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해서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원하는 사실,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이 A가 단원이다, 즉 A가 인버터블이다, 역행렬을 가진 행렬이다 라는 것을 일반적인 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확장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근데 이 녀석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역이 안 되면 아마도 0이 아닌 거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면 아마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배제하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비슷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그 체가 되는 경우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를 F라는 생각을 하고요. F라는 체 위에 전행렬 환을 생각을 하죠. 자, 여기입니다. F가 여기가 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전행렬 환에 속하는 행렬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디터미넌트를 약속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A 혹은 이렇게 행렬 앞뒤 절대값을 붙인 기호로 행렬식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나타내기도 하죠. 기호를 쓸 때.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디터미넌트 혹은 우리말로 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선형대수 시간에 우리가 행렬식을 정의하는 방법과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값이 됩니다. 자, 선형대수 시간에 정의했던 방법 중에서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 선형대수 시간에 했던, 물론 이제 네, 우리가 주로 이제 체를 실수나 복소수만 생각하고 썼긴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실수가 됐건 복소수가 됐건 혹은 그것과는 다른 체가 되더라도 그 정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리커시브 데피니션의 정의는, 자, n이 1일 때는 디터미넌트 a를 이 성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성분 하나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여기서 n은 a라는 행렬의 횟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라는 행렬을 생각해서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죠. 즉,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약속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n이 2보다 같거나 크면 여기가 뭐 어떻게 되죠? 그 i1j, 즉 첫 번째, j번째 컬럼을 하나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을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지는, 나머지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지는 행렬을 tilda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은 사이즈가 n차 정사각 행렬에서 행을 하나 제거하고 또 컬럼도 하나 제거를 했기 때문에 차수가 n-1차로 줄어들죠. 그래서 A라는 n차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n-1차의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을 해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recursive definition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피니션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디터미넌트 여러 가지 성질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질은 이 디터미넌트가 다른 행들을 다 고정을 시키고 한 행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linear transformation이다, 선형함수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행렬을 A11부터 A1n, A21부터 A2n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그 각각의 행에 대해서 다른 행을 고정시켰을 때는 linear transformation이라는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첫 번째 행 벡터를 우리가 네, 다음과 같이 한번 나타내 보죠. 이 녀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A1, J, 2J. 여기서 2J는 그 성분이 n개인 그러한 벡터인데요. 여기가 J번째입니다. J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런 행렬을, 그런 그 벡터를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매트릭스 N, F, F는 이제 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0과 1은 전부 F라는 체의 이제 원소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EJ라는 벡터들, 즉 E1부터 EN이라는 행 벡터를 생각을 하면 그 행 벡터에다가 A1J라는 F의 값을 곱셈을 해서 쭉 더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를 생각할 때 이 녀석을 이제 행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 자, 여기 인덱스는 그냥 생략하죠. 네, 생략하지 말았을까요? J1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첫 번째 행의 컬럼 인덱스를 J1이라고 썼고요. 자, 두 번째 행에서의 컬럼 인덱스를 이번엔 J2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행까지 생각한다면 이걸 좀 옮깁시다. 맨 마지막은 컬럼 인덱스 J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마지막 행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넣었는데, 디터미넌트는 이제 그 하나의 행 입장에서 다른 행을 고정시켰을 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전부 다 리니어리티를 사용해서 다 전개를 하면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상수배 곱하는 것을 전부 다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J1부터 J1이 1부터 n까지 막 움직이고, 또 각각의 J1에 대해서 J2도 1부터 n까지 움직이고, 그럼 모든 JN들을 이제 1부터 n까지 다 생각한 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상수들은 다 묶여 나옵니다. A1, J1, A2, J2, AN, JN이 다 그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상수를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EJ1부터 EJN이 되겠습니다.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한 건데요. 자, 이 계산을 잘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디터미넌트의 이제 성질 중에 또 하나는 네, 그 행이 동일한 행이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J1부터 JN 중에서 값이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게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J1부터 JN이 전부 다 각각 1부터 n까지 막 바꿔가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하지만, J1부터 JN들 중에서 겹치는 값이 있으면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J1부터 JN들의 경우들을 생각을 할 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J1부터 JN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 모양으로 쓰고요. 이 녀석에서 J1부터 JN이 다 겹치는 게 없고 서로 다른 그런 값을 택하는 경우는 J1부터 JN이 n개가 있고, 그리고 각각은 1부터 n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르다면 결국 J1부터 JN도 1부터 n을 적당히 순서를 막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1부터 n을 순서를 바꿔서 늘어놓은 거니까 커뮤테이션, 순열이 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그 1부터 n으로부터 1부터 n까지의 집합으로부터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커뮤테이션들의 집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썼습니다. 이 녀석은 SN에 있는 원소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SN의 원소는 우리가 간단하게 예전에 시그마 형태로 우리가 비교를 썼으니까 J1부터 JN을 쭉 늘어놓은 것 전체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기를 하면, 시그마는 SN은 이제 원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값은 J1은 시그마의 첫 번째 성분인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시그마를 생각할 때 이것을 그 결과값만 생각을 해보면 J1부터 JN인데, 이것을 일종의 그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에 대해서 J1으로 대응하고 2에 대해서 J2로 대응하고 n에 대해서 JN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나 그냥 퍼뮤테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함수처럼 생각한다면 J1은 시그마 1에 해당하는 거고요. J2는 시그마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남는 게 디터미넌트 이 시그마 1부터 이 시그마 n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곱하는데,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자,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이 1부터 n까지 딱 한 번씩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2, E3, E1 이런 꼴입니다. 3x3라고 생각한다. 자,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이렇게 E1, E2, E3가 이제 순서가 막 섞여 있는 경우라면 이 녀석을 두 개의 행을 서로 교환을 해서, 행렬만 먼저 보면 교환을 여러 번 해서, 두 개씩 교환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해서 E1, E2, E3 이런 아이덴티티 행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만들 때 두 행을 교환하는 일을 만일에 홀수번 했다면 이 행렬과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마이너스 1의 홀수번 제곱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번 우리가 두 행을 교환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홀수번 하게 되면 결국 이 행렬과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짝수번 교환을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디터미넌트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죠. 따라서 결국 이 녀석 디터미넌트는 얘를 교환을 이제 짝수번을 하느냐 홀수번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치환 입장에서 치환, 우치환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주어진 지금 여기죠. 이 녀석을 교환을 해서 홀수번 교환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기치환, 짝수번 교환해서 만들 수 있으면 우치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관계를 생각한 거니까 시그마가 기치환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요. 시그마가 우치환인 경우에는 이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뒷부분만. 그래서 이 녀석은 시그마 치환의 커뮤테이션의 부호인데요. 이 녀석은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시그마가 우치환이냐 기치환이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쭉 전개해 보면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봤던 이 식과 일치하죠? A 여기죠, 여기? A1 시그마 1부터 AN 시그마 N, 그리고 사인, 시그마의 사인이 곱해져 있고 그러한 경우들을 더하는데 모든 가능한 퍼뮤테이션을 생각을 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선형대수 시간에 했던 recursive definition을 통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얘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 네. 물론 여기서 시그마는 퍼뮤테이션, 치환이었고요. 자, 이 시그마가 우치환이냐, 즉 그 두 개씩 교환하는 작업을 짝수번해서 아이덴티티 바꿀 수 있으면 우치환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사인은 플러스 1로 약속을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이치환이면 사인은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우리가 계산하는 식에서 뒷부분이 이런 디터미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이러한 정의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시그마의 사인은 이 시그마 1부터 이 시그마 n을 행으로 하는 행렬을 생각해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약속을 한 거나 동일한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체 F상에서의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이와 같이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진 행렬이냐, 즉 환 입장에서는 단원이냐 하는 것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것과 동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한 45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